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남한산성 환종주는 그 군부대가 갑자기 등산로 폐쇄하는 바람에 알바만 푸짐하게 하고 중탈했었는데요. 주말경에 아주 번개같이 스치는 어떤 그 직관이 있었습니다. 돌아섰던 그 거대한 무덤군, 그게 아마 문중 묘지 같았는데 저 단체 묘지 저거는 죽은 자의 도시가 아니겠는가? 도시에는 반드시 출입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묘지를 아래에서 그 위로 보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그 좌우에는 길이 없었고요. 위에도 길이 없었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덤군 아래에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추론을 확인하려고 다시 남한산성 환종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맞았고요. 뒤에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천역에서 올라갔고요. 오르면서 연주봉 옹성 안에도 들어가서 그 구조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반시계 방향, 즉 광지원 도로,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비에서 남한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대략 한 9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참고 사진 보시면 좌편에 있는 거 그게 참고 궤적이고요. 2016년 그 모르는 어떤 분의 궤적인데 그 당시에는 시계 방향, 즉 남한산에서 내려오는 경로였기 때문에 시간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초록색이 이제 저희 궤적이니까 곤두레봉에서 광지원으로 내려서는 그 경로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천역 1번 출구에서 직진한 다음에 119 소방서 앞에서 좌회전해서 쭉 걸어가면은 그 산행 시점이 이제 바로 나오고요. 사진 가다 보면은 사진처럼 좌로 산길로 올라가는 곳도 있고 직진해서 가는 그 포장길도 있는데 그 차이는 잠시 이 두 길은 잠시 후에 합류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뭔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포장길 끝나는 곳에 절이 있었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그 쭝얼쭝얼거리는 소리를 그냥 확성기로 크게 틀어나갔고 말이죠. 그래서 저 소리 듣기 싫으면 조금 전에 왔던 그 산길로 바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싶겠더라고요. 쭝얼쭝얼거리는 소리. 제가 중학교가 그 대구에 있는 그 불교재단이었어요. 당시에 별명이 그 학교 별명이 땡중이었습니다. 땡중.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데 그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관련 과목도 시험 준비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갖고 당시에는 한자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도대체 공부할 게 없어서 공부할 게 없더라고.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은 남지 그래갖고 A4 한 페이지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반야심경 원문이라고 이게 완전 한자 투성이죠. 전부 한장이죠. 한자죠, 한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자입니다. 원문을 수업 시간에 참고용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도 없고 시간도 남고 그래갖고 그 한자로 된 그 반야심경을 모조리 암기해서 적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갑자기. 물론 제 나름대로 쭝얼쭝얼 해석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나온 게 꼴랑 말이죠. 공적 시색, 색적 시공, 한자로 적고 해석하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도대체 지금 왜 저 확성기를 틀어놓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다. 응? 깨달을 일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할 일이지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 쭝얼쭝얼 거리면서 일어나신 것도 온 산을 쩌렁쩌렁 울리고 난립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시설도 보이고 샘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물을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일부러요. 빈 물통만 500cc 2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한 8.5km 정도 진행하면은 거기에 지난주에 본 거 있잖아요. 광주 금단산 지난 후에 만수천이라는 그 샘트에서 가서 이제 물 충분히 마시고 물 2통 채워가면 됩니다. 그럴 작정으로
이 빈통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샘물 안 마시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예. 만수천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주에 확인했으니까요. 예. 물 2통이면 무게가 1kg 아닙니까? 이걸 줄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산행 덕분에 그 옹성을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내부 구조, 전투 전략 이런 거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성 옹성 쭉 한번 사진 보시죠. 예. 제가 막 그 안에 그 옹성 그 안에 그 안쪽은 그냥 그 전투 부대가 한 10열 정도의 횡대 이렇게 서서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좌우에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고 저도 한번 뛰어가면서 이제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예. 동영상 찍은 겁니다. 예. 수호장대는 한 4년여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조용합니다. 예. 조용하고 여기 참 온갖 생각이 많이 나는데 지난 겨울에는 그 보리들 있고 눈길 헤쳐서 막 올라왔는데 바로 입구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반려견 출입 금지, 뭐 과태료 왕창 각오하라고, 아이고 겁이 나서 말이죠. 과태료 준다고 하면 겁나잖아. 예. 그래서 경고판만 보고 그냥 내려온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성곽길을 쭉 따라 걸었습니다. 저게 원래 걷던 길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산성령에서 남문으로 올라오는 그 능선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남문에서 안쪽 성곽길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꽤 올라갑니다. 또 성곽길이어도.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남문 수호하는 그 옹성도 이렇게 확인이 되죠.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라고 밑에 받침대도 놓아놓고 그래 놨습니다. 그렇고 이런 거 성곽길을 따라서도 황종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궤적을 보니까 대략 한 8.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 그 성곽길 환종주 거리는.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작하려면은 그 마천역이나 이런 데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등하산 거리가 대략 한 7km 정도 되니까 더하면은 이것도 총 산행 거리가 한 16km 정도 되는 거니까 16km면은 북한산 종주하는 것보다는 더 먼 거리입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산성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시작하면은 뭐 한 9km 이내로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 산행시 뭘 입을 것인가. 땀 흡수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소재의 옷, 대표적인 게 면 소재 아닙니까? 이거 절대로 입으면 안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하물며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죠. 여름에도 죽을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신체는 37.5도씨 항온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등산은 매우 과격한 운동이라서 끊임없이 이제 열이 납니다. 그럼 남는 열은 37.5도씨 넘어가면 이제 발산을 해야 되니까 그 원리는 뭡니까? 수분을 증발시키는 겁니다. 왜 수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열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켜 버리는 게 가장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수분, 땀 이거는 본질은 수증기입니다. 기체입니다. 기체. 너무나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알갱이입니다. 수증기.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계통의 그 등산복 이런 거는 수증기가 섬유조직 틈새를 통해서 발산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질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산복은 땀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면은 수증기를 흡수해 버리니까 식으면 물이 돼서 축축해지죠. 즉 체온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게 인력학 법칙 아닙니까? 이건 우주법입니다. 우주법. 한국에만 통하거나 미국에만 통하거나 뭐 일본에만 통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주에서 통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다시 말하면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온도차가 없어야 멈춥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신체가 끊임없이 땀에 젖은 옷으로 열을 뺏기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저체온증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신체가 열을 만들어내죠. 그럼 뭡니까? 포도당 산화 과정입니다. 탄화수소 태우는 것과 비슷해서 탄화수소가 뭡니까? 탄소, 수소 결합물 아닙니까?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거 전부 다 탄화수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메탄올도 마찬가지고요. 예.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 결합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탄화수소죠. 포도당도.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몸속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태워져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예. 탄화수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숨 쉬면 물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도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신체가 열을 만드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연료인 포도당을 다 사용했거나 아니면 예? 만드는 속도보다도 뺏기는 속도가 더 크면 이제 예?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은 계속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땀에 젖은 면의 온도와 체온이 같아질 때까지 열은 계속 흐른다고요. 옷으로. 신체에서 옷으로. 왜? 옷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신체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고 일정 온도 이하로 체온이 내려가면은 이게 더 이상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뭐. 빨리 병원 안 가면 죽습니다. 산소에서 어떻게 빨리 병원으로 갑니까? 이것이 저체온증의 진행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입으라는 건가? 저는 요즘 계절에는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하의는 그냥 얇은 등산바지 하나 입으면 되고요. 상의에 반팔 등산티를 맨 안에 입습니다. 반팔 등산티. 네? 이거는 한여름에는 요거 하나만 입고 진행하겠죠. 위에는 얇은 긴팔 등산티 하나 더 입고요. 네, 그 다음에 방수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바람막이 점프 하나 이제 입습니다. 그런데 이 점퍼는 산행 중에는 입을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안 입습니다. 그냥 배낭 속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겁니다. 뭐 지하철 타고 갈 때 이럴 때는 이제 점프 꺼내 입겠죠. 예. 그 다음에 산행 중 밥 먹을 때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그러면 이제 입어야죠. 그게 바람막이 아닙니까? 예. 산행 중에는 처음에 긴팔 티만 입고 시작하다가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반팔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예. 동계 산행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우유와 랜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배낭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물, 밥, 우유, 랜턴, 소독약, 압박붕대. 요거는 한 개라도 없으면 산에 올라가다가도 도로 내려와서 다 챙긴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 얻고요. 즉 연료를 보충하고요. 영양 성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산행에서는 특히 에너지 보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빡센 산행은 연료 소모가 많습니다. 도중에 연료 떨어지면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연료가 뭡니까? 오직 포도당입니다. 오직 포도당. 예, 오직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은 연료가 아닙니다. 예,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나서 신체가 흡수하는 것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탄수화물이 산행 중 먹거리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먹는 주요 식자재 영양 성분입니다. 이거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제 조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소고기, 고등어, 우유, 계란, 소위 말하는 고생우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거 열등식품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콜레스테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왕창 들어가 있네요.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해롭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동물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지가 바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런데 그 고기 식품에는 저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식품입니다. 게다가 그 고생우계에는 먹이사슬 통해서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식자재입니다. 열등식품, 더러운 식자재. 이게 바로 소고기, 고등어, 우유, 계란 등 소위 말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입니다. 보시면 그 에너지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식품성 그 식자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한 거는 비건식 설명한 이전 영상에 많이 다루고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전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현미, 잡곡, 콩 이런 섞은 밥 한 통 준비하고요. 밥 담기 전에 밥통 바닥에다가 김을 몇 장 깔아버립니다. 그 위에 그냥 밥 풀면 됩니다. 김과 밥을 먹으면 되지. 굳이 뭐 김밥을 말았다가 그걸 또 먹을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뭐 소화되면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다음에 한국의 명품 음식이 있죠. 김치입니다. 김치. 야채, 소금, 양념, 버무린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모든 영양분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걸로 끝입니다. 끝. 예. 이거 이제 앉아서 먹는 점심용이고요. 예. 길이 평탄하고 좋은 곳에서는 걸어가면서 수시로 간식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점심시간 전에는 앉아서 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종주 산행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산행하다가 뭐 중간에 뭐 경치 좋다고 이렇게 앉아서 뭐 먹으면서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시작하면 끝까지 끝날 때까지 걷는 겁니다. 예. 앉아서 쉬는 거는 밥 먹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3개, 오렌지 1개 준비했고요. 또 중요한 간식, 양념 없이 구운 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 간식입니다. 가볍고 간편한데 영양의 보고, 이게 바로 김이라는 겁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나 고등어, 우유, 계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식물성 식자재입니다. 식물성 식품이 다 좋은데 비타민 B12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비타민 B12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게 주로 이제 그 동물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소고기, 고등어 이런 데는 다 들어있는데 저것보다 조금 들어있다고요. 조금. 이 김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기름 말고요. 그냥 볶은 참기가 좋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아주 조그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자외선 속에서 키운 버섯. 여기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에너지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고 깨끗한 음식이기 때문에 산행할 때 각자 알아서 취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그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남문 지나고 나서 사과 하나 먹으면서 슬슬 걸어가면은 사과 다 먹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은 광주 금단산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지난주에 갔던 그 도로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여기 만수천 거기서 이제 물 실컷 먹고, 처음으로 물 먹은 거죠. 물 실컷 먹고 이제 빈통 2개다 물 가득 채우고, 그래서 또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은 뭐 두루봉 올라갈 때 지난주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은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두루봉은 국기봉 아래에서도 앉아가고 또 오렌지 하나 먹고요. 이러면 이제 사과 1개, 오렌지 1개 무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덤군까지 바로 쭉 갑니다. 곤두레봉 지나서 바로 무덤군으로 쭉 내려갑니다. 무덤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무덤군에서 도로로 내려선 다음에 도로 따라가면서 이제 길이 좋을 때는 간식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번째 사과 먹었는데 다 먹기 전에 광지원 도착하더라고요. 3번째 사과는 서문에서 하산하면서 먹었습니다. 사과 다 먹고 가니까 먼지털이 기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곤드로봉에서 바로 무덤군으로 이제 진행했고, 뭐 주저할 게 없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주저 없이 무덤 아래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갔더니 밑에서 보는 무덤군이 정말 엄청나게 크네요. 와.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도 또 이제 그 사적 공간이니까 자세한 사진은 뭐 안 찍었습니다. 뭐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만 어떤 그 장소 특정을 위해서 한 장만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래쪽을 또 봤더니 바로 길이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임도길이 큼직하게 아주 트랙터 쉽게 올라올 정도로 임도길에 딱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이렇게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같은 걸 봐도 희미하게 이게 보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자세히 봐야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군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참고 궤적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임도길은 평이하고요. 금방 남한산성 도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지원 휴게소 매점까지 이제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는 그 시간은 사과 한 개 다 먹기 전에 거기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건너편에 저런 캠핑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관심은 제가 오늘 걸어가는 이 궤적하고 원래 참고용 궤적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광주원 매점에 있는 그 맞은편에 하산길이 보이네요. 저것도 임도 비슷하게 해놨는데 저게 하산길입니다. 와, 절로 내려오는 간단한데 말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으로 이제 등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산행하면서 거의 모든 정점들을 모조리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산행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WTI 유가가 고점 대비 대략 반 토막 났죠. 천연가스는 대략 4분의 1 토막입니다. 저는 뭐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된다고 계속 봐왔기 때문에 유가는 뭐 그렇다 치고요. 천연가스 가격 자연낙하하는 거는 저건 정말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푸틴이 유크레인 침략하기 전에 21년 정도 그때 러시아 재정 대략 한 40% 이상이 에너지 팔아서 충당을 했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오일 팔아서 연간 1,100억 달러, 가스 팔아서 연간 550억 달러, 그러니까 가스가 오히려 대략 절반 수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현재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수량 효과는 일단 접어두고요. 오일 가격 반토막이라면 러시아 오일 판매 수입 반토막 가능성이 적어도 있는 것이고 가스 판매 수입은 반의 반토막. 즉 그러면은 에너지 총 수입 러시아는 700억 달러 수준 앞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전쟁 전에 대략 4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주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폭락하면은 여지없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구조적으로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유크레인 전쟁 비용 1년째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늪에서 지금 언제 벗어날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시작은 푸틴이 지 멋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마무리는 이제는 푸틴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푸틴도 지금 전쟁 빨리 멈추고 싶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멈추는 거는 푸틴이 아니라는 거죠. 유크레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시작은 네가 해도 끝내기는 우리가 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형식 아닙니까? 게다가 푸틴은 지금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카다피와 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거 완전히 사실은 러시아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저거 러시아 밖으로 못 갑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련 해체 이후에 형성된 국제 질서가 이거 다시 세판 짜지는 거 아닌지 이걸 주목해야 되는 상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해체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광지원에서 노족산 올라가는 길 1.3km 정도인데 급경사 오름길 연속입니다. 와, 이거 상당히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한 2년가량 산행을 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산행 새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전 한 3, 4년 전만 해도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대략 한 5km 좀 더 되는데 2시간 10분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근데 물론 대청봉 가는 건 오색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km 산행을 한 다음에 또 그것도 지금 점심때 다 됐는데 점심 먹기 전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더 들겠죠. 그런데 와, 여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멈췄습니다. 와. 이런 일 거의 없는데 말이죠. 등로 정비도 잘 안 돼 있어서 아주 미끄러워요. 그냥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니까 미끄러진다고, 밑으로.
그러니까 힘은 더 들죠. 예. 원래는 남한산 다 올라가서 그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 노적산 정상에 그냥 막 기다시피 해서 다 올라가니까 늘단한 그 평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그 푸대고 앉아갖고 밥부터 먹었습니다. 예. 약사산, 약수산. 이도 뭐 하여튼 그 객관적으로는 좀 오를만 한데 그냥 지금 힘 빠진 상태니까 상당히 힘들게 여전히 힘들게 올라갔고요. 한봉상성 여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한봉상성 같으면은 그러니까 뭐 그 밑에까지 쭉 짜고 지금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성벽이 하나 떡하니 이제 그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길로 침략하는 그 군대는 그야말로 그 난공불락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예, 그러니까 그 방어하는 그 성벽으로는 상당히 그 잘 쌓은 그런 성벽인 것 같은데 왜 또 뭐 포위돼 갖고 그냥 그 항복해 버린 거 아닙니까? 남한산 다 올라갔더니 거기는 완전 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한산성은 복원공사 중입니다. 예, 복원공사 저렇게 막 한다는 거는 한국에 지금 돈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돈 없으면 저런 공사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소중한 돈 잘 사용해서 제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복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쪽 한번 봤더니 광지원에서 노적산, 약사산, 약수산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위를 쭉 훑어봤는데 바로 여기가 강동 육산 종주 또는 강남 16산 종주할 때 하남 금단산 출발해서 이제 그 쭉 진행해서 은미리에서 올라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예.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데 우회로 만들어 두고 여기 막았겠죠. 예, 뭐 그렇게 선회하겠습니다. 남한산 정상석이라는 거 이거 지금 대략 한 4, 5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저렇게 또 새로 하나 박아놨네요. 예, 그래서 저도 사진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서문에서 사진 하나 남기고 이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